안녕하세요, 테디입니다. 지난 시간대까지는 수익형 블로그가 뭔지, 어떤 플랫폼들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수익형 블로그 운영에 관한 이야기에 들어가 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블로그를 개설하고 운영해 가시게 되면 정말 수많은 난관과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시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 블로그를 운영해 나가면서도 내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맞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뇌를 항상 하시게 될 거고요. 글 하나를 쓰더라도 내용을 어떤 식으로 써야 하고, 포스팅 내에 키워드는 몇 개 정도가 들어가야 상위 노출이 가능할지, 포스팅 제목은 어떻게 써야 할지 등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 없이 블로그 운영에 빠르게 적응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요. 앞으로 저 테디가 올바른 길을 가실 수 있도록 길을 밝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수익형 블로그의 주제입니다. 블로그를 무작정 개설하시기 전에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주제들 중에서 내가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블로그를 운영해 나가야겠다 정도는 준비를 먼저 하시고 블로그를 개설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익형 블로그의 주제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실 때 돈 되는 주제는 따로 있다. 돈 벌려면 광고에 고단가가 붙는 주제로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험이나 부동산, 대출, 연애 이런 주제들이죠. 사실 이런 주제들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가져가야 하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요. 가장 큰 예로 블로그 저품질이 있죠. 이런 주제들은 키워드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블로그가 아예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블로그를 개설해서 처음 운영해 나가는 단계에서는 저런 주제로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블로그에 내가 원하는 고단가의 광고를 딱딱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은 블로그 운영에 어느 정도 감을 익히시고 수익도 어느 정도 창출이 된다 할 때 건드려 봐도 늦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는 초급반 강의에서는 이 이야기는 다루지 않고 추후에 중고급 강의에서 이야기해 볼 예정이니까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런 고단가의 주제로 운영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다른 안전한 주제들로도 올바른 방법으로 블로그를 운영했을 시 월에 30에서 50만원 정도는 최소 몇 개월 정도만 운영을 하셔도 가능하니까요. 일단은 저품질 위험이 없는 안전한 주제들로 생각을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블로그를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이 빠지는 고민 중에 하나가 꼭 한 가지 주제로만 운영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한 가지 주제로 운영을 하면서 전문적인 블로그가 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의 주제와 연관된 글만 쓴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정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준전문가 수준이다 라고 하시면 그 주제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지만, 난 전문가는 아닌데 전문 블로그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10중 8구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꼭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글을 써야지 라고 자신을 가둬놓지 마시고, 메인 주제 하나 정도는 정하되 어떤 분야의 주제든 글을 쓰고 올릴 수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운영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해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틀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이 얘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하되 남들도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해라.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두 개의 블로그가 있다고 했을 때 한쪽은 남들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주제를 선택했고 다른 한쪽은 대중적인 주제, 예를 들면 전자제품 리뷰나 요리 같은 주제로 잡았다고 했을 때 사실 방문자 유입에 있어서는 대중적인 후자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유니크한 주제의 블로그는 전문성도 있어 보이고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적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주제를 갖고 만족스러운 방문자 유입과 수익을 내기 위해선 대중적인 주제를 다루는 블로그보다 월등히 포스팅량이 많아야 하고 훨씬 더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이한 주제로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하신다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내가 좋아하면서도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대중적인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을 시작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블로그를 처음 개설할 때 고민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일단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뭘 써야 할지,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뭘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지 쉽게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또한 대중적인 주제로 운영한다고 해서 그 블로그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블로그는 오래 운영하는 블로그가 전문 블로그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분야가 있다면
일단 블로그를 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딱히 좋아하는 분야도 없고 있더라도 포스팅을 하기에는 애매한 정도라고 하신다면 블로그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좋아하는 것은 뭐지?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답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내가 딱히 좋아하거나 자신 있는 분야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과감히 나를 버리시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찾는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내 블로그를 통해 제공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글을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쓸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찾는 정보의 경우엔 방대한 양의 정보나 자세한 전문 지식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알아본 정보에 대해서 친구나 지인에게 쉽게 설명해 준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면 얼마든지 내가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도 글을 쓸 수 있고 방문한 사람들에게도 만족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분야가 아닌 이상 모든 분야의 주제에 대해서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좋아하는 분야가 없거나 전문 지식이 없다고 해서 블로그를 시작도 하지 못한다는 건 그냥 핑계일 뿐이겠죠? 제가 제안드리는 이상적인 수익형 블로그의 운영 방식은 1개나 2개 정도의 메인 주제를 정하고 간간히 생활정보나 이슈가 되는 정보들도 올리면서 안전하고 탄탄하게 블로그를 운영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블로그가 자리가 잡히면 추후에 고단가의 주제들도 조금씩 건드려 보면서 수익 향상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수익형 블로그의 주제, 어떻게 정해야 할지 감이 조금 오셨나요? 항상 강조드리는 점이지만 나보다는 남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글을 써야 한다는 것, 이 점은 꼭 염두에 두고 주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테디였습니다.